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에 이어서 한번 93페이지 빨간머리에는 일부를 읽고 아래 활동을 해보자 수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빨간머리엔에 대한 영상을 봤어요. 그 영상 내용을 정리해보면 주제는 이 빨간머리엔의 주제는 입양된 소녀 빨간머리엔이 성장 과정에서 깨닫게 된 우정과 가족의 소중함 정도라고 정리해볼 수 있을 거고 여러 사건을 겪으면서 육체적이고 정신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그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인공의 내면 심리를 엄청 자세하게 드러내주고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공감하면서 읽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한번 같이 본문에 제시되어 있는 부분 한번 같이 읽고 봐보도록 할게요. 다음 빨간머리에는 일부를 읽고 아래 활동을 해보자. 자, 마릴라는 꿈꾸는 표정으로 앤의 말을 듣고 있었다. 앤, 네가 여기 있어준다면 나야 더할 나위 없이 좋지. 하지만 나 때문에 널 희생시킬 순 없단다. 그건 말이 안 돼. 이 희생이라는 말은 앞에 본문에서 했던 것처럼 대학 진학 대신에 고향에 남는 일, 그걸 얘기하는 거죠. 앤이 경쾌하게 웃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희생이라뇨. 초록 지붕집을 포기하는 것보다 더 큰 희생은 없어요. 그보다 더 마음 아픈 일은 없다고요. 우린 이 정든 옛집을 지켜야만 해요.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요, 아주머니. 전 레드먼드에 가지 않아요. 여기 남아서 아이들을 가르칠 거예요. 그러니 제 걱정은 조금도 마세요. 하지만 네 꿈은 그리고 꿈이 뭐였냐면 앤의 꿈은 대학에 진학하려는 게 꿈이었잖아요. 그쵸? 전 그 어느 때보다 꿈에 부풀어 있어요. 단지 꿈의 방향이 바뀐 것 뿐이에요. 꿈의 방향이 바뀐 것 뿐이에요의 밑줄. 전 훌륭한 교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아주머니 시력을 지켜드릴 거예요. 게다가 집에서 독학으로 대학과정도 조금씩 공부할 거고요. 아, 계획이 참 많아요, 아주머니. 일주일 내내 생각했어요.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 살면 틀림없이 그만한 대가가 돌아올 거라고 믿어요. 퀸스를 졸업할 때 제 미래는 고등길처럼 눈앞에 뻗어있는 듯 했어요. 그 길을 따라가면 수많은 이정표를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이제 전 길모퉁이에 이르렀어요. 그 모퉁이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가장 좋은 것이 있다고 믿을 거예요. 길모퉁이는 그 나름대로 매력이 있어요. 아주머니, 모퉁이를 돌면 무엇이 나올까 궁금하거든요. 그 어떤 초록빛 영광과 다채로운 빛과 어둠이 펼쳐질지, 어떤 새로운 풍경이 나올지, 어떤 낯선 아름다움과 맞닥뜨릴지, 저 멀리 어떤 굽이길과 언덕과 계곡이 펼쳐질지 말이에요. 라는 내용이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 내용 가지고 앤이 해야 하는 일과 꿈 중에서 무엇을 선택했는지 파악해보자. 앤은 해야 하는 일을 선택했어요. 그쵸? 해야 하는 일의 동그라미. 앤은 대학에서 공부하려던 꿈을 포기하고 고향집과 아주머니를 지키는 해야 하는 일을 선택했다. 그러면 이 앤이 선택한 것을 보고 꿈을 직업으로만 이루어야 하는 걸까? 라는 질문에 필자는 앤이 어떤 대답을 했으리라고 짐작했을까요? 아마 앤은 필자랑 같은 느낌의 대답을 했을 거예요. 앤은 꿈을 포기했지만 해야 하는 일인 교사라는 직업에 최선을 다하려 한다. 해야 하는 일에서 의미를 발견하여 그것을 좋아하려 노력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앤이 꿈을 직업으로만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리라 짐작했을 것이다. 꿈이 직업이 아니고 해야 하는 일을 해도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대답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가나를 참고하여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직업 선택의 자세를 발표해보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편의 글을 하나 더 볼 거예요. 어떤 글이냐면 특별한 보통의 해라는 완전 짧은 수필이에요. 완전 짧은 수필 한번 볼 건데 우화적이고 교훈적입니다. 주제는 조금은 부족한 삶이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동화의 주제를 바탕으로 부족함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완벽함의 불편함이라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주제를 강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귀퉁이에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 온전치 못한 동그라미가 있었다. 완벽하지 못한 동그라미가 있다는 얘기죠. 귀퉁이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 온전치 못한 이라는 건 밑줄 치시고 완벽하지 못한, 불완전한 이런 뜻이에요. 동그라미는 너무 슬퍼서 완벽해지기 위해서 잃어버린 조각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났다. 여행하며 동그라미는 노래를 불렀다. 나의 잃어버린 조각을 찾고 있지요. 잃어버린 내 조각 어디 있나요? 때로는 눈에 물을 묻히고
눈에 묻히고 때로는 비를 맞고 햇볕에 그을리며 이리저리 헤맸다.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빨리 구를 수가 없었다.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족하니까. 완전하지 못하니까. 빨리 구를 수가 없었다의 밑줄. 부족함으로 인한 불편함. 부족함으로 인한 불편함. 부족함으로 인한 불편함. 그래서 힘겹게 천천히 구르다가 멈춰서서 벌레와 대화도 나누고 길가에 핀 꽃냄새도 맡았어요. 어떤 때는 딱정벌레와 함께 구르기도 하고 나비가 머리 위에 내려앉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불편했는데 부족함으로 인해 여유도 얻고 즐거움도 얻은 거예요. 그쵸? 잃어버린 조각을 찾기 위해 떠난 여행에서 험난하게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것도 겪었대요. 오랜 여행 끝에 드디어 몸에 꼭 맞는 조각을 만났다. 완벽하게 동그라미가 됐어요. 부족함이 없이 완벽해진 동그라미. 이걸 우리는 지금 물질적으로 가난한 거 없이 풍요로워진 현대인에도 비유해 볼 수 있어요. 이제 완벽한 동그라미가 되니 이전보다 몇 배 빠르고 더 쉽게 구를 수 있었다. 그런데 대굴대굴 정신없이 구르다 보니 벌레와 얘기하기 위해 멈출 수가 없었다. 꽃냄새도 맡을 수 없었고 휙휙 지나가는 동그라미 위로 나비가 앉을 수도 없었다. 오히려 즐거움과 여유를 잃게 된 거예요. 물질적인 풍요, 또 완전해진 게 인간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이 글의 성격이 우화적이고 교훈적이라는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네, 잃어버린 조각을 찾았어요. 노래를 부르려고 했지만 너무 빨리 구르다 보니 숨이 차서 부를 수도 없었어요. 한동안 가다가 동그라미는 구르기를 멈추고 찾았던 조각을 살짝 내려놨어요. 일부러 완벽함을 버리고 부족함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간 몸으로 천천히 굴려가며 노래했어요. 내 잃어버린 조각을 찾고 있어요. 나비 한 마리가 동그라미 머리 위에 다시 앉았어요. 찾았던 조각을 내려놓고 다시 천천히 일부러 구르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조각이라는 이 동화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작가인 셀 실버스타인이 쓴 것으로 완벽함의 불편함을 전하고 있다. 사실 특별하게 잘나서 보통의 다수와 분리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겉보기처럼 그렇게 멋진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서 삐뚤삐뚤 구르는 동그라미처럼 조금은 부족하게 느리게 가끔은 꽃냄새도 맡고 노래도 불러가며 함께하는 삶이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이다. 마지막 문장 한 조각이부터 쭉 다 밑줄 칠게요. 한 조각이 떨어져다가 삐뚤빼뚤 구르는 동그라미처럼 조금은 부족하게 느리게 가끔은 꽃냄새도 맡고 노래도 불러가며 함께하는 삶이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이다. 여기에 밑줄 치고 주제. 그래, 주제입니다. 삶에서 필요한 자세는 이거라는 거예요. 조금 부족하지만 함께하는 삶이 더 가치 있다는 거. 조금 부족하지만 함께하는 삶이 더 가치 있음. 그래서 같이 보면 필자가 잃어버린 조각을 통해 깨달은 완벽함의 불편함에 대한 의미는 남들보다 더 뛰어난 면을 지니고 있지만 오히려 그렇게 완벽하기 때문에 보통의 다수와 어울려 살지 못하는 상황,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조각을 활용하여 글이나 사회문제 방안을 해결하는데 모든 글쓰기 하는 것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우리 5단원 창의적 읽기는 여기서 끝인데 6단원이 군주론 들어가는 주제통합적 읽기예요. 내용이 조금 많이 어려워서 우리 군주론에 관련된 영상을 설민석 선생님께서 쉽게 군주론 그 어려운 책을 쉽게 풀어주는 내용이 있어요. 그거 한번 같이 보면서 6단원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주론 같이 볼게요.